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미국의 FLRAA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고속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중형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는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죠. 이걸 위해서 카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차세대 기동 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항공기 개발 회사가 카이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카이 말고도 대한항공이라는 항공기 개발 회사가 있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대한항공도 차세대 헬기 개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 카이와 대한항공이 차세대 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각각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2월 22일에 열린 수직이 착륙 체계 부분위원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사업안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최근에 열린 미래 항공전력 세미나에서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각 회사의 차세대 헬기 개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카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예산을 받아서 두 가지 선행 사업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기술 블록1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92억을 들여서 3만 파운드급 고속복합형 회전익기의 기체 형상 설계, 플라이바이 와이어 방식의 자동 비행 조종 시스템, 강체동 축주 로터 시스템, 가변 피치 푸셔에 대한 핵심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블록2 사업도 존재하는데요. 블록2 사업에서는 내추락 복합 제동체 구조, 접이식 착륙 장치, 능동 유도 제어 동체 양력적 암 기술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세대 기동 헬기 저중량 설계 기술이라는 사업도 존재합니다. 이 사업은 일체형 복합재 구조물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카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행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 선행 개발을 통해서 미국의 벨사와 시콜스키사,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차기 헬기의 형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2026년부터 2.5톤의 기술 시범기를 개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차기 기동 헬기는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술 시범기를 개발해서 그 기술 시범기로 차세대 헬기가 우선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현용 헬기 대비 2배의 속도와 2배의 항속거리가 가능한지를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도 했었던 이야기이고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에 반해서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의 차세대 헬기 개발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당연히 차세대 헬기도 카이가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리온 헬기도 그리고 LAH 무장 헬기도 전부 카이가 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세대 헬기도 카이가 개발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는 카이 말고도 대한항공이라는 항공기 개발 회사가 또 있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대한항공도 차세대 헬기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이 제안하고 있는 차세대 헬기 개발안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의 차세대 헬기 개발 방안은 카이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겠죠. 당장 기술 실증기의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카이는 2026년부터 2.5톤의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항공도 기술 실증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카이보다 좀 더 대형의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가 개발하자는 기술 실증기는 실제로 우리가 개발하려는 차세대 헬기의 절반 정도의 규모인데요. 대한항공은 이보다 더 큰 60에서 70% 정도의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이 왜 카이보다 더 큰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자고 제안을 하느냐? 그 이유는 대한항공은 이 기술 실증기를 바탕으로 UAM을 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UAM이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도시명 항공교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항공은 차세대 기동 헬기 기술 실증기를 바탕으로 바로 이 UAM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60에서 70%의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자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항공은 카이보다 좀 더 대형의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카이가 되었든 아니면 대한항공이 되었든 차세대 기동 헬기는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단독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당연히 카이와 대한항공도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파트너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미 카이는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 3개 회사와 기초적인 공동 개발을 시작했고, 이 3개 회사 중에 하나를
우리의 차세대 헬기 개발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기를 개발한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도 우리와 공동으로 차세대 헬기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사가 우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한 건 에어버스의 차세대 헬기는 지금 구체적인 개발 비용 투자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어버스 말고도 차세대 헬기 개발 비용 투자국이 없는 회사가 또 있죠. 그건 바로 미국의 시콜스키입니다. 지금 FLRAA 사업은 미국의 벨사의 틸트로터기인 V280 벨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FLRAA 사업에서 탈락한 시콜스키사는 미국의 차기 정찰헬기 사업인 FARA 사업에 매달리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FARA 사업은 취소되어 버렸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콜스키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UH-60 블랙호크나 CH-53K 킹스텔리온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 기체들을 대체할 헬기 사업은 전혀 따내지 못했다는 게 시콜스키사로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콜스키사를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 공동개발 회사로 끌어들이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콜스키사의 동축 반전 헬기는 우리 군의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의 헬기에 비해서 2배의 속도와 2배의 항속거리를 가진 기체를 원하고 있는데 시콜스키사의 동축 반전 헬기는 이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는 틸트로터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콜스키사의 틸트로터기 기술이 있냐고 했을 때 시콜스키사는 딱히 틸트로터기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리 시콜스키사가 앞으로의 먹거리가 없어서 차세대 헬기 개발국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연 시콜스키사가 우리의 차세대 헬기 공동개발 회사로 적당하냐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동축반전 헬기는 우리의 차세대 헬기로 적당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도 그러하고 대한항공도 그러하고 우리의 차세대 헬기는 틸트로터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카이가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회사와 기본적인 협력을 시작했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결론은 지금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해줄 공동개발 회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대한항공은 차세대 헬기를 대체 누구와 같이 개발한다고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대한항공이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한 회사는 유럽의 레오나르도사 구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입니다. 그럼 왜 이 회사와 협력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제가 레오나르도라고 이야기한 순간 이미 아는 분은 다들 아셨을 겁니다. 레오나르도에는 AW609라는 틸트로터기 개발 사업이 있죠. 그럼 이 틸트로터기가 어떤 기체이기에 대한항공이 레오나르도와 협력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AW609는 세계 최초의 민간용 틸트로터기입니다. 이 틸트로터기는 원래는 미국의 벨사와 구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현 레오나르도사가 협력해서 개발하던 민간용 틸트로터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벨사가 미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서 빠지면서 지금은 레오나르도의 단독 사업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현재 레오나르도의 AW609는 딱히 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유명인이 사전 예약을 하고 UAE 등에서도 도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전 예약 물량이 고작 60대 뿐이고 이걸로는 막대한 개발비를 감당할 정도의 수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의 기술 실증기를 실기체의 60에서 70%의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W609가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에 비해서 크기가 딱 60에서 7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기동 헬기 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서 AW609를 완성해서 UAM 그러니까 하늘의 택시로 사용하고 이걸 확대 개발해서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항공은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협력해서 AW609를 완성시켜서 민수용으로도 판매하고 이걸 확대해서 우리의 차세대 헬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미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회사와 협력에 들어갔지만 어차피 우리의 차세대 헬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틸트로터기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가 협력하고 있는 두 회사, 그러니까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 미국의 시콜스키사의 차세대 헬기는 틸트로터기가 아니죠. 그나마 벨사가 V280 벨러를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V280 벨러는 미국의 차세대 헬기 개발 사업인 FLRAA 사업에 선정되었고 미국은 지금 FLRAA 사업을 앞당기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벨사는 도저히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차세대 헬기를 개발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벨사 다음으로 틸트로터기 기술이 어디가 뛰어나냐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벨사 빼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틸트로터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한항공 말대로 레오나르도와 협력해서 현재 레오나르도가 개발 중인 AW609를 완성해서 민수용 시장에도 판매하고 이걸 확대해서 우리의 차세대 헬기로 개발하자는 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차세대 헬기가 틸트로터기가 아니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말대로라면 미국의 벨사 말고 다른 협력사를 찾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 헬기로 틸트로터기를 개발한다면 미국의 벨사 말고 협력할 수 있는 건 레오나르도뿐이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차세대 기동 헬기는 우리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닌 만큼 우리는 우리와 차세대 헬기를 개발할 공동개발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세대 헬기로 틸트로터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 전 세계에서 틸트로터기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의 벨사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미국의 벨사가 우리와 협력해서 차세대 헬기를 개발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억지로 돈을 주고 벨사와 협력한다고 해도 결론은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는 미국의 벨사가 개발하고 있는 V280 벨러의 라이센스 생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V280 벨러의 기술 도입 생산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려 한다면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협력하자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항공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